안녕하십니까.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호입니다. 오늘은 일본 음악 그리고 한일 음악 관계의 마지막 시리즈로서, 그러면은 이와 같은 한일 간의 음악 교류가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떨 건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흐름이 있었는데 이런 흐름 중에 어느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전망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우리 한국의 음악 산업에 물론 엔가, 창가 이런 게 들어와서 영향을 미쳤지만 또 영향을 결정적으로 미친 게 있습니다. 일본의 음악 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1909년에 일미 축음기 제조회사에서 만든 축음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1920년대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그야말로 조금 고급 다방에는 이 축음기가 다 있었죠. 그래서 일본의 노래가 일본이 만든 축음기를 통해서 한국 다방에서 울려 퍼지는 이런 분위기가 바로 당시 우리 식민지 시대에 한국의 음악의 한 장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일본의 음악 산업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또 하나는 이제 1930년대부터 1950년대 한국과 일본의 음악 교류가 있었는데, 음악 교류 중에 여러 가지 특징점이 나타나는데 그 특징점 중에 하나가 양국이 음악이 연속성과 동형성이 거의 같아졌다. 물론 일본 엔가가 들어와서 한국의 어떤 높은 예술 흡수력에 의해서 거의 한국도 일본의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됐지만, 그 당시 일제 식민지 시기는 거의 전쟁 시기였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으로 봤던 어떤 피식민지로서의 어떤 서름, 이게 음악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예를 들어서 봉선화, 울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차량하다, 이런 식의 어떤 현실 도피, 무기력, 이런 게 음악에 그대로 나타났고, 일본은 물론 우리하고 입장이 틀립니다만은 일본도 나름대로 국가는 어떤 가해자지만 그 일본 국민 하나하나는 징병가고 징용가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죽고 부상당하고 이런 전쟁의 오랜 시달림에 의해서 어떤 현실 도피적인 피해자의식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양국의 1930년부터 50년대까지 음악에 하나의 이상한 동형성이 보인다. 이것도 한일 간의 음악 교류에 있어서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다. 해방 직후에 트로트가 비판의 대상이 된 적이 있죠. 어떤 면에서 비판을 받았냐면은 그 당시 해방 직후에 뭐 좌익과 우익이 엄청나게 이데올로기 싸움을 많이 했는데, 좌익들은 트로트를 어떻게 비판을 했느냐. 자본주의 기업의 어떤 상품화다. 그리고 제국주의 지배의 어떤 천병이고 어떤 침략의 도구였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우익 쪽에서는 외색이다. 퇴폐성 있다. 저속하다. 그리고 패배주의다. 그리고 이건 국민 정신을 연약하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트로트가 한때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 트로트가 서서히 한국에서 여러 가지 발라드, 랍, 그 다음에 댄스, 이렇게 합쳐져서 최근에는 엄청나게 지금 트로트 산업이 발달을 했죠. 지금 한국의 트로트가 동남아, 그리고 미국,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또 일본으로 다시 이제 또 본격적으로 넘어가고 대만까지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한일 간의 음악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리고 한일 간의 교류를 기초로 해서 최근 일본에서 한류 붐이 있죠. 김대중 대통령 오부지 선언 이후에 한국 문화가 일본으로 많이 넘어가고 일본의 애니메이션 문화가 많이 넘어왔는데, 특히 한국 한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겨울연가, 배영준, 최지우가 하는 겨울연가가 히트를 치면서 그때부터 한국의 음악도 같이 일본에서 히트를 치게 돼서 SM 기획사에서는 보아씨 같은 그런 가수들을 어린 시절부터 트레이닝 시켜서 일본에서 엄청나게 히트를 칩니다. 일본에서는 오리콘 차트가 있는데 오리콘 차트 1위를 계속하고 있죠. 뭐 카라, 뭐 그 이후에 계속 한국의 케이팝이
일본에서 히트를 치게 됩니다.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이런 공연들이 도쿄 돔에서 거의 5만 명을 꽉 채우고, 또 일단 한국의 K-팝 스타가 나리타 공항이나 오사카 공항에 가면은 그 공항 근처에 교통이 이 정체가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인기를 끌었죠. 카라, 또 소녀시대, 이런 한국의 K-팝이 일본을 석권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한일 간의 경쟁력을 우리가 따져보자면은 우리가 경쟁력이 우수하죠. 왜? 순발력이 좋고 한국의 기본적으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그 높은 예술성, 여기에 또 한국의 IT 기업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한국이 지금 일본보다 가요계에서는 경쟁력이 우수합니다. 그런데 일본을 우리가 잘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본은 우리보다 2.5배 시장이 큽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 자체도 우리한테 큰 대형 시장이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일본은 서양으로 바로 문화가 전래되는 루트가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으로 전달하는 J-팝 루트가 있습니다. 그 J-팝 루트의 편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본에서 우리 한류가 계속 히트를 치면. 그래서 우리가 일본 시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상업 전략적으로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우리가 과학기술 면에서 삼성 휴대폰, 에어컨, 철강, 자동차 이런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결국 음악 산업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또 한국의 의료기술 놀라운 성장이 있죠. 그래서 외국인이 방한하는 그 기회에 예를 들어서 일본의 젊은 애들이 한국에 와서 성형수술을 하고 또 한국의 K-팝 진원지를 관광을 하는 이런 세트로 된 배경이 결국 한국의 과학기술이다. 그래서 이런 한류가 K-팝 플러스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같이 얹혀서 우리가 K-팝이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우리가 개척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쭉 여러 가지 시리즈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로트가 일본에서 외색 가요다, 서양 음악이다 이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 이 시대에. 왜? 우리가 BTS가 세계를 지금 제패하고 있죠. 과거 이런 일본으로부터 온 음악이 외색 색깔이다, 서양 음악이 유추다 이런 걸 논할 그런 하는 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음악 산업을 보다 우리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세계에 떨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과거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걸 현실에 맞게 우리한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지금 한일 양국에서는 학생들이 가르치는 교과서에서는 양국 음악의 우수성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한국의 지금 트로트나 또 한국의 K-팝의 유명한 그런 걸 교과서에 거의 안 내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와봤자 한두 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일본 학생들이 신주쿠 오쿠보 가지고 한국 K-팝 가수들 레코드 CD 이걸 엄청나게 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만 졸업하면 한류에 관심을 하고 몰입하는데 학교 교육에는 없다 그러죠. 이게 이제 한일 간의 지금의 현주소인데 우리가 이걸 슬기롭게 앞으로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 방안 중에 하나가 트로트하고 엔카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데예요.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일본도 공헌을 했고 한국도 공헌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가 트로트와 엔카를 상호 공연 행사를 양국에서 추진하자. 그래서 우리가 일본, 대만에 이와 같은 트로트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출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트로트와 엔카는 동전의 양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트로트, 엔카 어느 나라가 어디에서 어떤 영향을 미쳐서 외색이다 이런 표현은 이미 진부한 표현이고 이미 트로트, 엔카는 양국의 문화적 자산입니다. 그리고 서민 애환이 거기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가 됐습니다. 앞으로 트로트, 엔카를 우리가 더욱 발전시키는 방안은 한일 교류에서 이런 걸 이해하고 앞으로 이걸 더욱 발전시키는 그런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